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오늘은 옵션으로 나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권투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가 남긴 말이죠. 상대에게 유연하게 접근해서 효과 있게 때리란 말인데, 우리도 유연하게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옵션 트레이딩을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이나 레고 같은 블록 게임에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하는 부분에 블록을 더 쌓는 것처럼 싱글레그 옵션을 겹쳐서 사용해서 강점을 부각시킬 수도, 단점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옵션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예전에 이미 버티컬 스프레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 작정입니다. 자, 오늘 데리고 연습할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라서 설명드리기 편해서 그래요. 2021년 5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22불 95전입니다. 일단 실물 주식을 사면 아주 계산하기 편해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이니까요. 이때 최대 수익은 무한대, 하지만 최대 손실은 투자금 전체를 날리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매수하는데 2295불이나 들지만 만에 하나라도 팔란티어가 지금 당장 망하기라도 한다면은 저희 투자금 모두는 안드로메다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위험도 낮추고 투자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옵션이겠죠? 그럼 어떤 옵션을 트레이딩 할까요? 그렇습니다. 콜옵션 매수입니다.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장점 다들 기억하시죠? 잘 기억 못하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동영상 다시 보고 와주세요. 옵션 매수의 장점은 손실을 일정하게 묶어 놓으면서 수익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점이라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낮고 그 확률을 높이려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편의상 2022년 1월 21일 만기인 팔란티어의 콜옵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그냥 현재 가격만 가지고 진행할게요. 현재 주가가 22불 95전이니까 가장 가까운 외가격인 행사가격 25불인 콜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만기인 행사가격 25불인 팔란티어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자영가 기준으로 주당 3불 60전 혹은 계약당 360불입니다. 이 콜옵션을 매수한다면 손익은 어떻게 될까요? 실물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매수가보다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이었는데 이젠 보시는 것처럼 최대 수익은 여전히 무한대이고 최대 손실이 계약당 360불로 일정하게 묶이게 되었어요. 따라서 아주 안전한 거죠.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옵션 한 계약은 100주의 실물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라서 단 360불로 2295불어치의 팔란티어 주식 100주를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욕심이 많아요. 비용이 확 줄었는데도 좀 더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익도 무한대까지 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수익도 좀 포기하고 비용이나 더 줄이고 싶어졌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버티컬 스프레드입니다. 버티컬 스프레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 손실을 묶어둘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프리미엄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버티컬 스프레드도 롱 버티컬 스프레드와 숏 버티컬 스프레드가 있어요. 낮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높은 행사 가격을 가진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이 롱 버티컬 스프레드. 이 방법은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반대로 낮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높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매수하는 방법이 숏 버티컬 스프레드입니다. 이 방법은 해당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자, 그럼 저는 롱컬 버티컬 스프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콜옵션을 한 계약을 매도해 볼 예정이에요. 여기서 잠깐 옵션 매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수익으로 마칠 확률이 높고 그 승률을 조금만 포기한다면은 프리미엄 수익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최대 수익이 겨우 미리 받은 프리미엄 정도로 한정돼 있으면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해 버리면은 손실이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잘못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그 무서운 옵션 트레이딩 방법이 바로 콜옵션 매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낮은 행사 가격인 25불의 콜옵션을 매수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무한대로 상승하더라도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서
무한대의 수익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무한대의 손실은 충분히 상쇄되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이해 안 되시면 예전 동영상 꼭 다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받는 프리미엄은 주당 2불 29전 혹은 계약당 229불을 먼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콜옵션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완성되는 버티컬 스프레드에서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총 131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손실은 360불에서 131불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대 수익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서는 여전히 무한대였는데 버티컬 스프레드에서는 369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실은 줄었지만 수익도 같이 줄어드니까 다시 욕심이 생깁니다. 콜옵션을 하나 더 매수해서 수익을 다시 무한대로 돌릴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프리미엄 지출을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콜옵션을 하나 더 매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똑같은 행사가격 30불인 콜옵션을 하나 더 매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행사가격 25불인 콜옵션을 계약당 360불에 매수하고 행사가격 30불인 콜옵션을 한 계약당 229불에 두 계약을 매도하니까 오히려 98불을 받게 됩니다. 일단 프리미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죠? 자, 이제 수익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수익이 생기는 아주 건전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게다가 만기일의 행사 가격인 30불에서 만기가 된다면은 최대 수익인 598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계속 오르면은 다시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사실 이 옵션 전략을 Front Call Ratio Spread, 줄여서 Ratio Spread라고 부릅니다. Ratio Spread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간단히만 설명하자면은 해당 실물 주식의 주가가 매도한 콜옵션의 행사가격 근처에서 만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람의 마음은 욕심투성인가 봅니다. 무한대의 손실이라니까 덜컥 겁이 나네요. 욕심이 과했던 것을 반성하고 다시 돌아가서 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적당한 수익으로 만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버티컬 스프레드로 돌아가도 되는데 주가 상승 시에 무한대로 발생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행사가격 35불인 콜옵션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행사가격 25불인 콜옵션 매수 1계약, 행사가격 30불인 콜옵션 매도 2계약, 그리고 새로 행사가격 35불인 콜옵션 1계약 해서 지불해야 할 프리미엄은 한 세트에 74불입니다.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오를 경우에 발생하는 최대 손실은 지불한 74불로 묶어두면서 최대 수익은 426불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 구성을 바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특히 롱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수익 구조 그림에서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온 것이 나비의 몸통, 그리고 좌우로 길게 늘어진 것이 날개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전 도무지 나비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차라리 삿갓처럼 보이는데 어쨌거나 외국 애들 눈에는 나비로 보이나 봐요. 화면에서 델타 값은 실물 주식 100주시 100, 콜옵션 매수한 뒤에는 51.97, 버티컬 스프레드 후에는 14.3, 레이시오 스프레드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 23.38, 그리고 버터플라이를 만들고 나면은 4.32로 변합니다. 즉 실물 주식인 팔란티어의 주가가 1불 변하면은 실물 주식 100주는 당연히 100불 변화, 그리고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51불 97점 변화, 버티컬 스프레드는 14불 30점 변화, 레이시오 스프레드는 23불 38점이 변하지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겨우 4불 32점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터플라이의 델타 값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는 실물 주식인 팔란티어의 주가 변동에 가장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옵션 그릭스 설명드리면서 델타 중립 해지를 언급하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설명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싱글레그 옵션 트레이딩을 하던 버티컬 스프레드를 하던 레이시오 스프레드, 버터플라이 등등등 다양한 옵션 전략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왠지 좀 멋있게 들리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왠지 전문 트레이더가 된 듯한 느낌까지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증권사의 시스템에서는 이걸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한 세트 오픈했다고 해도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주식 공작단이
행사가격 25불인 콜옵션 1계약 매수, 행사가격 30불인 콜옵션 매도 2계약, 행사가격 35불인 콜옵션 매수 1계약 해서 총 4계약을 매매했구나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하면서 어떤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나중에 체결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버티컬 스프레드를 설명하면서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을 함께 오픈한 것도 괜찮고 하나를 먼저 그리고 다른 것을 나중에 오픈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만 편의상 트레이더가 기억하기 쉽고 구분하기 쉽게 그냥 우리끼리 vertical spread, ratio spread, butterfly, iron condor 이런 이름으로 그냥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신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도 설명드린 순서대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짜볼까요?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ertical 스프레드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낮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과 좀 더 높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구성된 long call vertical 스프레드와 또 정확히 반대 구조를 가지는 short call vertical 스프레드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long call vertical 스프레드에 short call vertical 스프레드를 더해도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하지만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하고 빼면서 옵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왜 제가 옵션 전략을 자꾸 레고에 비유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포켓몬 카드나 야구 카드 같은 수집용 카드를 연상해 보세요. 이런 카드들은 반드시 1번 카드부터 순서대로 모아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원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모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언제 사용할까요? 버터플라이는 해당 실물 주식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의 변동성은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유리할까요? 변동성과 옵션 트레이딩에 관해서는 여러분께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간단히 해당 실물 주식 혹은 해당 옵션의 변동성이 낮다면은 옵션의 매수가 유리하고 반대로 변동성이 높다면은 옵션의 매도가 유리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시작을 콜 옵션 매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상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 구조를 다시 살펴보시면은 최대 수익이 콜 옵션 매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청산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만약 아주 보수적인 트레이더라면 최대 수익의 30% 정도에서, 그리고 좀 더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면 50% 정도의 수익에서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각자 사용하시는 플랫폼에서 POP를 확인해 보세요. POP가 뭔지는 예전에 Tastyworks 플랫폼 기본 사용 매뉴얼 편에서 설명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승률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실물 주식을 매수한 경우의 POP는 50%입니다. 수익이거나 손실이거나 반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콜옵션 매수는 24%, 롱콜 스프레드는 30%, 프론트콜 레이시오 스프레드가 되면은 87%로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버터플라이 스프레드가 되면은 16%로 확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최대 수익 426불을 모두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수익의 30%에서 50% 정도에서 청산을 하시면은 가장 마음 편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겨우 30%에서 50% 수익을 벌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인 델타를 줄여서 생각지 못한 팔란티아의 움직임도 해지를 하고 또 초기 옵션 매수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대 수익이 30%에서 50%라고 해도 매수 비용 대비는 여전히 수익이에요. 옵션은 항상 레버리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실물 주식 100주 매수 비용인 2295불로는 약 31세트의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매수할 수 있고 모두 30%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총 3961불 80전이 수익입니다. 이 수익금을 다시 실물 주식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주당 22불 95전을 매수한 주식이 62불 56전이 되어야 같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최대 수익의 30%에서 50%라고 해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죠. 오늘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으로부터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까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듣는 거랑
실제로 오픈을 해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다양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고 저희 컨텐츠에 대한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